각종 건강 정보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현석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권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병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담낭염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윗배에 발생하는 통증은 위의 문제로 착각해 위염 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석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이 원인인 경우도 많고요. 또 최근 그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담낭염입니다. 자,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담낭염은 담석, 종양 혹은 담낭의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담낭관이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좁아지면서 담낭 내에 기계적, 화학적 또는 세균성 염증이 발생한 것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석에 의한 담낭의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복부 팽만감, 상복부 불쾌감, 지속적이고 경미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만성 담낭염이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으로 생긴 이 담낭염이 반복될 경우에 만성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만성 담낭염과 급성 담낭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만성 담낭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앞서 얘기했듯이 상복부 불쾌감, 복부 팽만감 등의 모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이나 경미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우측 상복부의 통증과 오른쪽 어깨 등으로 방사통이 30분 이상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에 비해 급성 담낭염은 통증의 위치는 우상복부로 만성 담낭염과 동일하지만 통증의 강도 및 지속 시간이 몇 시간 이상으로 더 길고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성 담낭염에 의한 증상은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만성 담낭염에 비해 흔한 편입니다. 네, 어쨌거나 증상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담낭염이라는 병이 생기는 담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담낭의 위치 그리고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쓸개라고도 하는 담낭은 길이가 약 8cm, 굵기가 약 3cm 정도 되는 주머니로 30ml의 담즙이 들어있고 간의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은 한번 쓸개에 들어가 여기서 6배에서 10배로 농축되어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담즙은 식사를 하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며 그중 지방을 녹이는 훌륭한 유화제 역할을 하여 소화 흡수를 촉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담낭은 담즙을 분비하고 또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인 건데, 근데 지금 당남염과 그리고 담석증이 또 있잖아요. 네. 이 둘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같은 질환은 아닌 거죠? 네. 일단 담석은 담낭에 생긴 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담석에 의해서 병이 발생한 상태를 담석증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담낭에 돌만 있는 경우도 담석증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담관에 발생한 돌도 담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담석을 담낭 내에 있으면 담낭담석, 담관에 있으면 담관담석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담낭염은 담낭 내에 기계적, 화학적 또는 세균성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이 담낭염의 주된 원인이 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약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담낭이나 담관에 돌이 생길 경우에는 담석증이라고 하고 네.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담낭염이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남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담석증을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근데 그렇게 돌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담낭 담석의 경우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약 80%는 평생 동안 아무런 증상이나 합병증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낭에 염증이 없고 담석에 의한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관찰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작은 담석이 담낭관을 통하여 빠져나가던 중 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심한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담낭 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즉, 담석으로 인한 통증이 반복되거나 담석에 의해 급성 담낭염이 발생한다면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석이 담낭관을 빠져나갈 때 이게 막히면 그때
담낭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담석에 의하여 담낭관이 막혔을 때 조그마한 담석이 빠져나가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계속하여 막혀 있다면 담즙 속에 있는 화학 물질로 인하여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이나 세균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담낭염이 발생하면 복통과 함께 열이 나며 담낭관 폐쇄가 오래되면 담낭이 부어오르면서 천공이 될 수도 있고 복막으로 염증이 파급되어 복막염의 증상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이 담낭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담석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네, 담석이 90% 정도로 가장 큰 원인인데요. 담낭관 입구를 담석이 막게 되면 담즙이 정체돼서 세균 감염을 일으켜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만성 또는 급성 췌장염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기타로는 외상, 선천성기형, 당뇨병, 기생충, 화학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다이어트를 또 무리하게 했을 때 이 담낭염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담낭염의 주 원인이 되는 담석이 급격한 체중 감량을 했을 경우에 잘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담낭의 운동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생긴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담석은 주성분이 이름 그대로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담낭에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담즙 중에 녹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들이 집결되어서 결정을 만들고 결국 담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서구에서는 담석의 약 80% 가까이가 콜레스테롤 담석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점차 서구화된 식생활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네, 우상복부 통증 및 어깨로의 방사통이 약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주로 밤중이나 새벽에 심합니다. 가스가 찬 듯한 복부 팽만감도 있을 수 있고 40%에서 황달이 동반되는데요. 소변이 짙어지고 눈의 공막, 즉 흰자 위가 노랗게 되며 간혹 대변색이 흰색 혹은 회색을 띠기도 합니다. 또한 오심, 구토, 미열 혹은 고열, 오한,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상을 들었을 때 통증만 놓고 보면 위경련 같은 다른 질병으로 또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단순히 급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상복부에 생긴 통증, 복부 팽만감, 오심 등의 증상으로 단순한 위경련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식사, 특히 지방식을 섭취한 후에 증상이 유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즉 전에 없던 30분 이상의 복통이나 등으로의 방사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담낭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담낭염만의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까? 네, 담도성 통증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일반적으로 수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간헐적인 통증이 아니고 네. 적어도 30분 이상은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또 특징적인 징후로 머피 징후가 있는데 머피 징후는 이 오른쪽 윗배의 갈비뼈 아래 경계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어서 숨을 들이쉬는 것을 멈추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머피 징후가 있으면서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우상복부 통증, 발열 등이 있다면 급성 담낭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그런 병원을 찾게 되면 당연히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받게 될 텐데 신체 검진은 어떻게 받습니까? 머피 징후와 발열, 그리고 백혈구 증가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급성 담낭염으로 의심하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의 증가, 간 기능 검사의 이상, 빌리루빈 수치의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진단으로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영상 진단으로는 복부 초음파가 1차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진단도와 예민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비침습적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으면서 주변 구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담낭 내에 담석이 있으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고 담낭 주변에 체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CT는 급성 담낭염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기종성 담낭염, 즉 담낭벽에 공기가 차는 것이나 담낭 천공과 같은 합병증, 그리고 복강 내 병변을 확인하는 데 초음파보다 유용한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MRI, MRCP가 있는데요. MRCP, 자기공명 담최관 조영술이라 부르는데 이 검사는 방사선 대신 강력한 자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초음파나 CT보다 더 자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CT보다 좀 더 선명한 담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MRCP는 담낭염만 확인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초음파 혹은 CT에서 담관의 확장 소견이 보이면 총담관 혹은 간내 담관에 담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은 후에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텐데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또 없을 것도 네. 같아요. 만약에 당남염 치료가 늦춰지거나 미뤄지면 어떤 합병증이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궤적, 천공, 그다음에 누공 형성, 담석성 장폐쇄, 그다음에 축농, 기종성 담낭염 그리고 폐혈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와 같은 합병증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그러면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담낭염의 치료는 크게 내과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겠지만 담석에 의한 담낭염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외과적 담낭 절제술입니다. 내과적 치료에는 담낭 절제술을 고려하면서 금식, 충분한 수액과 전해질 보충을 하고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로 조절을 합니다. 또한 폐혈증의 예방 및 화농성 합병증의 치료에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급성 담낭염은 담석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담석의 감돈에 의해 담낭에 염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과적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각한 국소적 합병증, 즉 담즙성 복막염, 담낭 주위의 농양, 기종성 담낭염, 궤저성 담낭염 등에서는 전신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응급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 담낭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담석에 의해서 담낭염이 발생을 했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담석증은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모든 담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석회화가 형성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담석에만 도움이 됩니다. 담석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담낭의 수축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담낭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담석도 크기가 작은 것이 더 잘 녹고 개수가 작아야 잘 용해됩니다. 주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며 치료 중단 후에 담석의 재발도 연 10%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증도 약물 치료만으로는 1년 이내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본적인 치료법은 담석이 들어있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담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형성된 담석은 치료 없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법은 그러면 담낭을 절제하는 게 될 텐데 네, 사실 담낭 절제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소화장애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담낭은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일단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항을 주로 기능을 하는데요.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사실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냅니다. 네. 하지만 간혹 담낭 제거술 이후에 물음변을 보는 등 일시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담낭 절제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담낭을 절제하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담낭염 예방법 들어보죠. 최근 음식물과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의 연관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분은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을 촉진하며 섬유질과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예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식이나 단백식에 상관없이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색소성 담석의 경우에는 음식과의 연관성보다는 담즙의 정체와 세균 감염,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인 간경변증, 용혈성 빈혈 등이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영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